트리스는 스스로 알껍질을 부수지 못했다. 위상력이란 특별한 힘을 가진 클로저들과 다른 차원에서 온 차원종 간의 싸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차원종을 지휘하는 7군단장 중 한 명인 마룡왕 헤카톤 케일의 딸인 트리스가 알에서 부화했다. 그것은 언니인 레비아보다 10년 이상 늦은 부화였고 그마저도 클로저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터였다. 그러나 간신히 부화한 트리스는 눈을 뜨는 것과 동시에 폭주하고 말았다. 아버지인 헤카톤 케일이 심어놓은 분노의 위광에 지배당한 탓이었다. 분노의 감정에 동조하여 위상력을 증폭시키는 그 위광은 가지고 있는 자의 지혜를 흐리게 했다. 이에 트리스는 폭주하여 인근 파리 시내에 큰 피해를 입혔다. 차원종이면서도 인간들과 함께 클로저의 길을 택한 언니 레비아는 트리스를 구하기 위해 다른 클로저들과 함께 나섰다. 그러나 트리스는 그런 언니조차 알아보지 못하고 공격해버렸고 뒤늦게 그 사실을 깨닫고서는 자책한다. 결국 트리스는 스스로 분노의 위광을 버리는 선택을 했다. 그 결과 트리스는 자아를 되찾을 수 있었지만 가지고 있는 힘의 대부분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번민하던 트리스의 앞에 차원종 세력의 방랑자와 마녀가 나타났고 자기들을 따라오면 힘을 주겠노라고 말했다. 트리스는 이를 거절하려 했지만 마녀는 트리스의 전담 관리요원이 된 이빈나를 인질로 잡아서 선택을 강요했다. 결국 언니와 작별 인사도 못한 채 반강제적으로 여행을 떠나게 된 트리스. 차원종 방랑자와 마녀는 인간들의 비행정에 트리스를 태웠고 그들과 한패인 조종사가 비행정을 조종해 어디론가 향했다. 몇 시간 뒤 그들을 태운 비행정이 도착한 곳은 차원종을 신으로 섬기는 교단에 의해 점거당한 신서울, 그 외곽에 버려진 도시 구로였다. 물질변은 아니. 아, 여기는 구로네요. 이런 식으로 신서울에 오게 될 줄은 몰랐네요. 클로저분들이랑 신서울 탈환을 위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빈나, 괜찮아? 오는 동안 계속 패닉 상태였잖아. 말을 걸어도 대답하기 힘들어했고. 네. 바깥바람을 쐬니 좀 진정이 됐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쉽게 적한테 인질로 붙잡혀버려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저는 괜찮으니까 트리스 씨만이라도 파리로 돌아가시는 게. 그러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공주님. 이 목소린. 마녀로군. 공주님,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모처럼 오셨는데 벌써부터 떠나시면 곤란하지요. 혹시라도 공주님이 다른 마음을 먹으실지도 모르기에 저도 보험을 들었습니다. 울 마그다. 아파. 온몸이 뜨거워져서. 이빈나! 너 무슨 짓을 한 거지? 이 인간의 몸에 제 피를 묻혀서 저주를 걸었습니다. 제가 그 저주를 활성화시키면 이 인간의 몸에 격통이 흐르게 되지요.
오랫동안 저주의 각인을 활성화시키면 고통을 견디다 못해 죽을 수도 있지요. 비열한 짓을. 어서 그 각인을 없애. 유감이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 각인은 공주님의 돌발 행동을 막기 위한 보험, 그리고 이 저주는 인간들의 기계장치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든 것입니다. 인간들은 당신의 언니, 우리 첫째 공주님의 목에 끔찍한 기계 목줄을 채워뒀다고 하더군요. 그것을 원격 장치로 조작하면 그 목줄에서 압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압력에 의해 공주님은 고통을 받게 되는 거지요. 인간들은 첫째 공주님을 자기들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그런 끔찍한 장치를 달아놓은 겁니다. 언니의 목에 있던 그 목줄이 그런 거였다고? 언니는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는데. 이미 그분은 인간에게 너무나 물들어 버렸으니까요. 그런 처우를 받으면서도 인간과 함께 하겠다는 판단을 내릴 정도로. 그렇지 않아요. 물론 레비아 대원님의 목에 초커를 채운 건 나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레비아 대원님은 그걸 알아서 우리와 함께하기로 하신 거예요. 저주의 각인 속에서도 잘 주절되는구나, 인간. 그렇다고 하면 어째서 아직도 그분의 목에 그 초커라는 게 채워져 있는 거지? 그건 아직 해체할 방법을 찾지 못해서. 채울 방법은 알면서 해체할 방법은 모른다는 것이냐? 인간들은 그러면서 잘도 스스로의 영리함을 자랑하는구나. 과연 너희가 총력을 기울였다면 정말로 그걸 해체할 방법을 못 찾았을까? 그저 첫째 공주님이 불평을 하지 않았기에 괜찮을 거라고 믿고 뒤로 일을 미룬 것일 테지. 그건... 마녀, 이야기는 됐어. 됐으니까 각인의 발동을 멈춰. 그리하지요, 공주님. 대답해, 마녀. 어떻게 하면 이빛나에게서 이 각인을 없앨 수 있지? 방법은 하나뿐. 저주를 건 저 자신이 직접 저주를 해제하거나 혹은 제가 죽으면 저주가 풀릴 테지요. 그래. 그거 좋은 이야기를 들었네. 아! 방랑자로군. 방해하지 마. 죄송합니다, 공주님. 그러나 그 공주님의 황송한 일격이 무의미하게 휘둘러지는 것을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무의미하다고? 저 마녀를 베고 이빛나를 구하는 게 어째서 무의미하다는 거야? 무의미할 수밖에요, 공주님.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실제로 있지 않으니까요. 공주님의 눈앞에 있는 이 모습은 그저 분신일 뿐. 제 본체가 아닙니다. 정말로 제 본체였다면 파리에서 공주님의 그런 약한 칼에 당할 리 없었을 테죠. 저는 지금 비밀스러운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요. 아주 비밀스럽고 조심스러운 곳에. 그랬군. 정말이지. 교활한 마녀야. 하지만 방랑자, 너까지 이럴 줄은 몰랐어. 너는 그래도 좀 말이 통하는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야. 마녀의 편을 든다는 건 너도 이 모든 비열한 행위에 동조한다는 뜻이겠지? 송구스럽습니다. 마녀가 행하는 모든 일에 동의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공주님을 모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렇게 마녀의 편을 들게 되었습니다. 이 벌은
모든 일이 끝난 뒤에 갚기로 하겠습니다. 부디 그때까진 저와 마녀의 인도에 따라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나한테 뭘 시키려는 거지? 그렇군요. 우선은 저와 마녀에게 이름을 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다녀오세요. 제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정말 안 하시면 슬프겠지만. 이 늙은 몸이 무엇을 도와드릴 사마르. 그것이 제 이름입니까? 그래. 이빈나에게 추천받은 이름 중 하나를 내가 골랐어. 어느 독사의 이름이라더군. 잘 붙인 이름 같아. 너흰 이빈나에게 독을 심어놨으니까. 아니요. 그런 비아냥거리는 의미는 아니었어요. 그냥 어감이 좋은 것 같아서 고른 건데. 아니다, 인간. 독을 품은 뱀이라. 나쁘지 않은 이름이야, 공주님. 감사히 그 이름을 받잡겠나이다. 무엇을 그리 기뻐하는 것이냐? 방랑자여, 우리가 이름을 부여받는 것은 대체로 형벌의 의미, 오히려 굴욕으로 여겨야 할 것이다. 감내해라, 마녀여. 우리는 비록 공주님을 위한 길이라곤 해도 공주님의 뜻에 거스르는 비열한 수단을 사용했어. 우리는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 너도 비페라. 이 또한 독을 품은 뱀의 이름이라고 하셨지요, 공주님. 좋습니다. 모든 것은 일족의 미래를 위하여. 지금은 이 굴욕을 감내하기로 하죠. 이름을 받는 게 형벌이자 굴욕이라니. 그렇다면 나나 언니도 벌을 받았단 뜻이야? 그렇게 생각되신다면 그 이름을 버리시면 됩니다. 누구도 그 이름을 강요하지 않았으니 아니, 당분간은 이 이름을 쓰겠어. 뜻대로 하시길. 그런데 묘한 기분이군요. 틀림없이 이름을 받고 나면 굴욕감이 가득할 줄 알았건만 오히려 조금 마음이 들뜨는군요. 나이값도 못하고. 그런 건 됐으니 본론으로 넘어가자. 다음은 뭘 하면 되는 거지?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곧 어떤 인물과 접견을 하시게 될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힘을 오롯이 사용하여 세력을 늘리고 마침내 이 도시를 장악한 수완가, 불꽃의 딸, 또 다른 공주님과 만나셔야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공주. 불꽃의 딸. 불꽃왕과 인간 사이의 혼혈을 말하는 거지? 언니와 언니 주변의 전사들은 그녀를 적이라고 말했어.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관점일 뿐이지요. 그러나 공주님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공주님은 우리의 일원이시지요. 확실히 그 말에도 일리가 있긴 해. 하지만 불꽃의 딸은 자기 수하를 잔혹하게 이용하다가 버렸어.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아. 지도자에겐 때로는 비정한 면도 있어야 하는 법. 그리고 직접 만나보지 않고서야 어찌 그자의 됨됨이를 제대로 알겠습니까? 그 말에도 일리가 있긴 하네. 좋아. 그럼 불꽃의 딸을 만나보겠어. 좋습니다. 하지만 약속된 시간까지 아직은 여유가 있군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자들, 너무나 오랫동안 이쪽 차원에 있어서 자아를 잃고 모든 걸 공격하는 짐승으로 전락한 모양입니다. 제안을 하지요, 공주님. 아직 그 칼에 익숙해지지 않으셨을 터 괜찮으시다면 함께 짐승으로 전락한 자들에게 안식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는 김에 이 늙은이가 몇 가지 재주를 전수해드리지요. 하지만 이빈나를 놔두고 갈 수는 없어. 저는 괜찮아요. 이래봬도 소중한 인질인 셈이잖아요. 오히려 비페라 씨가 절 지켜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비페라 씨.
자꾸 겁에 질린 짐승처럼만 보였는데 꽤 담대한 구석도 있구나. 걱정 마시고 다녀오십시오, 공주님. 이빈나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겠습니다. 불꽃의 따님과 대면하기 전에 어느 정도 격을 갖추시는 게 좋겠지요. 이빈나가 괜찮다면 좋아, 나가자. 내겐 힘이 필요한 게 사실이니까. 같은 왕의 딸이지만 나한텐 이런 도시를 장악할 만한 힘이 없어. 나도 힘을 길러야 해. 스스로의 존엄과 언니를 지킬 수 있는, 그리고 알을 스스로 깰 수 있는 힘을. 훌륭한 마음가짐입니다. 그러시면 따라오시지요. 우선 칼자루를 제대로 쥐는 법부터 시작해 봅시다. 모든 것은 일족의 부흥과 공주님의 성장을 위하여. 대화든 칼이든 원하시는 걸 나눠드리겠습니다. 아직은 미숙하시지만 반드시 성장하실 겁니다.